안녕하세요. 마더텅 고등수학 강의 우수종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건요. 원입니다. 원의 방정식. 자,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도형을 배우게 되면은 당연히 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원이 뭡니까? 선생님 동그라미요. 선생님 이거 있고요.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셔야 돼요. 자, 원의 정의는 평면 위 한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원의 정의예요. 정의를 모르고 문제를 푼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상위권이랑 아닌 학생들이랑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 던져주고 풀어봐가 아니라 야, 원의 정의가 뭐니? 어떠한 형태의 정의나 뭐 개념을 물어봤을 때 특히 정의죠. 아니면 공식을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해요. 상위권 학생들은 다 알아. 정의를 다 알아요. 여러분도 상위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상위권이잖아. 그래, 상위권이라고 하자고. 어떠한 도형이라든지 뭐든지 나오면 일단 정의를 알고 시작해야지. 뿌리를 알고 근본을 알아야 당연히 응용이 되고 나머지가 되는 거 아닐까요? 원의 정의는 평면 위 한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아직까지 모른다는 건 사실은 여태까지 공부 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야. 왜냐면 이거 원을 지금 처음 배웁니까? 아니죠. 우리 원 앞에서 많이 배웠어요. 중3 때도 나오고요. 중2 때도 나오고요. 중1 때도 나오고요. 초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지금 원이라는 걸 배우는 걸 5번째인 거야. 초등학교 때 원, 콤파스 갖고 와서 하자. 중학교 1학년 때 부채꼴 넓이, 원 넓이, 그쵸? 파이 r 제곱 다 했죠? 중학교 2학년 때 내접원, 외접원 했죠? 중학교 3학년 때 원주각이랑 현, 길이 다 배웠습니다. 5번째예요. 5번째인데도 정의를 모른다? 여태까지 공부 습관이 잘못됐다는 거라고. 이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자, 미안해. 잔소리했죠? 시작하자마자. 원의 정의는 평면이 한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같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 평면이 한 정점, 정점이라는 건 정해진 점이라는 거야. 정해진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 얘가 뭘까? 얘가 반지름인 거죠. 어떠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다. 얘를 뭐라고 하면 될까? 이 정점을 원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원의 정의 한번 쓱 말해봤고요. 원의 방정식을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 우리가 원이 나오면 2학년, 3학년 때 보통 원이 나오면 상위권이 아니라 중위권만 되더라도 문제를 포기합니다. 문제를 포기하고 보자마자 선생님이 질문부터 해요. 시험 때는 어찌어찌 맞출 수도 있겠지만 원이 엮여서 들어왔을 때 갑작스럽게 원이 엮여서 나왔을 때 문제를 대다수의 학생들이 못 풉니다. 진짜예요. 원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하는 행동은 기본적인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를 써도 문제를 못 풀 때는 뭐 그 외적인 내용들을 고민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문제들은 이 4가지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애티튜드야.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첫 번째야. 제발 여러분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하세요. 제발. 내가 이거 백날 첫날 말해도 현장 학생들 안 해. 진짜 1년 2년 말해야 겨우 합니다. 첫 번째, 원 나왔어. 당연히 보자마자 풀 수 있으면 그냥 푸시면 돼요. 못 풀겠는 거야.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중심을 찍어라. 중심 찍으세요. 선생님, 굳이요? 눈으로 보는 거랑 머리로 상상하는 거랑 달라요. 제발 원에다가 중심 좀 찍어주세요. 두 번째, 반지름 좀 연결하세요. 반지름 연결하라고. 기본적으로 중심이랑 반지름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 왜? 원에 정의에 등장하는 두 녀석이야. 근데 이거 2개를 안 하고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정인데. 자, 그래서 원이 있었어. 이런 식이 있었던 거야. 선생님이 그랬어. 첫 번째, 중심을 찍어라. 두 번째, 반지름을 연결해라. 반지름 연결하라는데 요딴 식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걸리면 나한테 혼납니다, 진짜. 사춘기야, 뭐야. 인간적으로 반지름을 연결을 할 거면 좀 관련 있게끔 연결해야지. 갑자기 이상한 생뚱맞은 애들한테 하시면 어떡합니까? 관련이 있는 애한테 연결을 해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현이 나왔다라면, 문제에서 현이 등장한 거야. 현이 등장한다라면 중심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 현 나왔죠? 현이 나오면 중심에서 수선 내리고 이등분 체크하시라고. 습관. 마지막 네 번째, 접선이 등장하면은 90도 체크해주자는 거죠. 접선이 등장을 했습니다. 중심에서 선 긋고 몇 도? 90도 체크해라. 선생님, 저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내가 이거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걸 알아도 얘만 하면 풀리는 문제들을 못 푼다고. 왜? 도형의 체크를 하려고 안 하거든요. 머릿속에 알고만 있지 걔를 꺼내서 쓸 수가 없어. 야, 선생님 집에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내가 그 금고 비밀번호를 몰라. 못 열어. 서랍을 안 열어봐. 100만 원이 있는데 서랍을 안 열어봐. 그 돈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돈만 모으고 있지 걔를 서랍장에서 꺼내질 않는다고. 꺼내는 거를 못하겠으면 그냥 습관을 들이는 거야. 습관을 들이자고. 이 네 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애티튜드입니다. 자, 근데 예전 교육과정이었으면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요즘에는 좀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원주각 정도까지도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 원주각은 선생님이 이 네 개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괜히 요거를 추가했다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만 기억해 두시고 웬만한 건 네 가지로 다 풀려. 진짜 어려운 문제일 때 원주각도 쓰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했는데도 안 풀려. 그럼 그때 가서 원주각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주각 뭐였지? 원주각. 홀을 낀 상태로 점 찍고 선을 그었을 때 홀을 공유한다면 그 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이 나온다라면 일단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원이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야. 이 원이라는 녀석을 수식으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거다라는 거죠. 자, 이 공식을 만들 건데요. 공식의 유도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한테 결국 궁금한 건 뭐야? 평면이 한 정점. 얘는 정해진 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A, B라고 그냥 잡아줄게요. 정해진 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얘네 두 개를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한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같은 점들의 모임. 요 점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좌표를 x, y라고 잡는 거예요. 그럼 끝났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a, b랑 x, y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로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 루트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되겠죠? 걔가 r이다. 끝이에요. 근데 루트 있으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죠? 그래서 양쪽 제곱 때리는 거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의 중심의 좌표는 원래 중심이 a, b였고 반지름이 r이었잖아. 근데 맨날 우리가 이 정의를 토대로 생각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바로 가보자는 거지. 눈치챘나요? 눈치챘죠? 제곱 안에가 0이 될 때에 x좌표, y좌표가 중심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2차 함수 꼭지점이랑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거.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이다. 그럼 여기에 응용된 형태들이 파생이 되기 시작할 거고 그 부분들을 한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말들이죠. 중학교 내용들. 자, 1번 한번 볼까요? 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중심의 좌표, 중심 얘잖아. 몇 콤마 몇이죠? 6,5입니다. 반지름이에요. 요 길이 반지름 아니야? 그쵸? 6,5고 얘가 3,5네. 여기의 길이는 3이 되겠죠? 반지름은 3이다. 자,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입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반지름을 어떻게 알아요? 아이쿠야. 원점을 알려줬죠. 요 길이가 반지름 R 아니니? 아, 원의 중심과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나오겠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하니까 반지름 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순서대로 구하시오. 제곱 안에가 0 될 때라고. 중심의 좌표는 0,0이 될 거다. 반지름은 얼마야? 36이야? 아니었죠. 얘는 R제곱의 자리였다고. R제곱. 반지름은 6이 되겠죠. 중심의 좌표 몇 콤마냐? 제곱 안에 0 될 때 2 콤마. 제곱 안에 0 될 때 0. 반지름은 얼마일까? 1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을 구하래. 그럼 거꾸로 가는 거잖아. x-0의 제곱 되는 거지. y-0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바로 가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되는 거죠.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0이라는 건 부호가 반대로 오는 거라고. y 플러스 2의 제곱은 7이다. 여기에 자리가 r이 아니야. r제곱의 자리였습니다. 자, 5번. 자, 요런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돼. 우리가 2차 함수로 할 때도 꼭지점 숨겨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원의 방정식도요. 이렇게 전개된 구조로 표현이 돼 있다고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변환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못하면 원의 방정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자, 바로 가자고. x제곱 플러스 6x입니다. 빨리 가셔야 돼. x 플러스 3의 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9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y제곱 마이너스 8i입니다. y 마이너스 4의 제곱 되겠죠.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16 해야 되겠죠. 플러스 24는 0.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 찾을 수 있겠죠.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3,4일 거고요. 반지름은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바로 갈게. 이제 좀 빨리 갈게. x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y는 혼자 있으니까 제곱이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40인데 여기서 49를 공짜로 해줬으니까 49 해주시는 거죠. 아까랑 반대로 간 거야. 아까는 뺀 다음에 이항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양쪽에 똑같은 값을 더한다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뭘로 가시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빼? 이항하면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얘 9 나오겠죠? 중심의 좌표는 7,0이고 반지름은 3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원의 방정식의 기본이고 얘가 안 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개념 3번입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요거를 또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나는 왜 외우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외워도 좋아요. 외워도 좋은데 선생님은 일단 외우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딱 하나 외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외우라고 합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그렇다고 이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 이 공식까지 외우면 야 수학이 너무 암기 과목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앞에서부터 여러분들 외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부담이 될걸요? 앞에서부터 내가 이거 외우지 말자, 이거 외우지 말고 가자, 이것만 외워, 이것만 외워. 내가 외우라는 것만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다 외울 자신 있으면 외워도 돼요. 다만 고1, 고2, 고3이 연계가 되는데 수능 때 들어가서 고3까지 분량의 공식들 나온 걸 다 외울 거냐고. 기억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인간의 뇌는요. 오케이?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도 되는데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시기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빠밤. 만들면 되지.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예요. 자, X축에 접할 때를 한번 볼까? X축에 접할 때, 그때는 사실은 Y축의 위치는 상관이 있는 걸까 없는 거. Y축은 상관이 없는 애거든. 왜냐면 X축이랑 접할 때니까 X축을 기준으로 위에서 접할 때랑 X축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접할 때만 보면 되는 거야. Y축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원 나왔어요. 못하겠어요. 중심 찍으라고 했죠. 반지름 연결하고 접선 나오면 90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좌표로 하나 할 수 있어요. 요 길이가 R이잖아. 좋아. Y축 여기에 그려줄게, 선생님. 헷갈리면. R이죠. 중심의 Y좌표로 알 수 있겠다. 중심의 Y좌표가 R이 돼버린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중심의 좌표로 알 수 있어. 중심의 무슨 좌표? Y좌표로 알 수 있죠. R입니까? 아니죠. X축보다 아래니까 마이너스 R이 되겠지. 아, X축이랑 접할 때는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랑 관련이 있다. 요 정도. 외울 거면 요 정도. X축이랑 접하면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랑 관련이 있다. 요 정도 외울 거면 식을 외우는 건 좀 너무 그래. 자, 그럼 두 번째 y축이랑 접할 때. 자, 마찬가지로 y축 기준으로 왼쪽에서 접할 때 오른쪽에서 접할 때만 보면 되는 거고, 점 찍고 접선 90도 반지름, 점 찍고 중심 찍고 90도 반지름이잖아. 중심의 무슨 좌표? x좌표가 r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r이 되겠지. 왜요, 선생님? 여러분, 지금 큰일 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면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냐면 좌표 표면을 읽을 줄을 모르는 학생인 거거든. 읽으려고 해야 돼. 여기가 r이잖아. 따단 따단 요거잖아. 요거. 얘가 r이잖아. x좌표가 r이잖아. 읽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 이때는 반지름이 중심의 무슨 좌표랑 x좌표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봐.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야. 선생님, x축에 접할 때도 힘들고 y축도 접할 때도 힘든데 얘 동시에 접하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쉬운 거예요. 왜? 힌트가 많은 거거든. 자, 봐봐. x축이랑 접하면 반지름은 y좌표랑 관련이 있었고 y축이랑 접하면 반지름은 x좌표랑 관련돼 있어. 그 말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반지름 자체가 중심의 x, y 좌표에 다 영향이 있다는 거죠. 자, 점 찍고 90도 연결해봐. r이잖아. r, r 되겠죠. 중심 찍고 연결해봐. r. 마이너스 r, 되겠죠. 반지름 연결, 90도 연결,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되겠죠. 중심 90도 연결해봐. r, 마이너스 r 될 겁니다.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반지름 r이랑 관련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런데 잘 봐. 중심이 1, 2, 3, 4분면에 있으니까 마풀, 마마, 풀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가셔도 돼. 굳이 외울 거면은. 근데 이거를 왜 못 읽냐고. 읽으려고 해야지, 좌표를. 자, 그런데 x축, y축에 접할 때는 우리가 한 가지는 암기를 할 겁니다. 뭘 암기를 하냐? 잘 봐. 이때 두 개를 봐. x좌표랑 y좌표가 어때요? 같죠? y는 x 위에 중심이 있습니다.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요거는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의 좌표가 존재한다. 요 정도로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인 건 선생님이 암기를 안 해요. 나도 이거 암기를 안 해. 나도 몰라. 봐볼게요.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요. x축에 접하는 원차지래. 그림 그려봐, 좌표. x축, y축. 그냥 외워서 갈래요. 외워서 가도 돼요. 언제까지 외울 건데?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래. x축에 접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따다단 90도. 여기가 반지름이네. 길이 얼마일까? 1이겠죠. 끝났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 1이잖아. 아까 뭐라고 했지? x축이랑 접하면 반지름은 y좌표랑 관련이 있다. 1인 거 알 수 있는 거죠. 외울 거면 이렇게 갔어도 돼. 그럼 얘도 외웠다는 전제로 해볼까?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자, 반지름은 얼마일까?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누구랑 관련이 있다? x좌표랑 관련이 있다. 반지름은 6이었던 거죠. 36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림 그려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6,3이니까 이렇게 있겠지. 무슨 축이랑 접해? y축이랑 접하니까 이렇게 있겠죠. 샥 90도 연결. 반지름은 6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 자, 4번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요거랑 비슷한 거를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은 2차 방정식은 원입니다. 원. 오케이. 요 구조는 기억을 하셔야 돼. 그때 두 개의 원이 있었대. 두 원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요거 비슷한 걸 앞에서 했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했습니다. 동일해요. 식의 구조로서 가는 거고요. 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뭐시기는 0.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뭐시기는 0의 형태잖아. 얘 위에도 있고 얘 위에도 있어야 돼. 항등식을 만드는 거죠. 둘 중에 한 명 앞에다가 뭐를 붙이라고 했어? K를 붙이면 된다고. 얘가 원이든 직선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 앞에 K 붙이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어떤 도형이야? 직선이야, 직선. 직선이 되려면 2차가 있으면 돼요. 2차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K가 얼마여야 돼요? 2차가 없어져야 돼. X제곱이 빼줘야 되잖아. K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가는 방정식은 뭐가 됐든 둘 중에 하나 앞에 K만 붙이면 돼요. 그럼 그 형태가 그 녀석이 직선이 돼야 돼. 식의 구조가 1차 방정식이 돼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로 고정인 겁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쉬워요. 얘랑 얘 두 개 빼시면 끝입니다. 빼면 돼요. 빼면. 외워주셔야 돼. 필수 암기입니다. 얘는. 넘어갑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자, 지금 요거 있죠. 얘는 그냥 접한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건 요거야.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도 결국 본 게 뭐였어?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도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 요 세 개 보는 거예요. 그 세 개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세 개의 풀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랑 두 번째. 첫 번째 풀이입니다. 첫 번째 풀이는요, 우리가 굳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원의 방정식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됐어. 요 녀석이랑 직선 있겠죠?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건 교점이잖아. 교점을 찾기 위해서 배운 게 뭐고요? 연립방정식이고요. 첫 번째는 뭐냐? 연방 때리는 거야. 대입법. y 대신에 mx 플러스 n 대입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은 m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는 0. 요런 형태의 2차 방정식 나온다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니까 요 형태로 간 다음에 판별식 D를 통해서 구하는 게 이 첫 번째 방법이죠. 내가 안 알려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럼 얘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두 번째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이 첫 번째 방법이 계산이 겁나게 복잡합니다. 복잡할 때가 있어요. 언제 복잡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럴 때야.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뭐 4. 직선이 있는데 y는 x 플러스 k예요. 대입해갖고 전개하려고 했다? 근데 잘 봐. x-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플러스 2의 제곱은 4입니다. 3개짜리 제곱씩 하셔야 돼요. 짜증나죠? 짜증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 때문에 이 첫 번째 풀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직선의 위치 관계를 찾는 건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하자는 거지. 원이 있었어. 직선이 있었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뭘로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요. 맞아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날 때의 관계를 보면 D가 커요? R이 커요? R이 크겠죠. R이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선생님, 접한다면요? 접하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누구랑 같아? R이랑 같아요. D랑 R이 같으면 얘는 접한다는 거야. 안 만나면요? 안 만나게 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있는데 반지름은 얘잖아. D가 커, R이 커. D가 크면은 안 만나는 거죠. 만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풀이가 뭐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위치 관계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 외울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굳이 이거를 왜 구구단처럼 외우냐고. 아니 그냥 당연히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외울 건 하나야. D랑 R이랑을 비교할 거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중심 사이의 거리. D네? 오케이. R이 커야 되겠네. 이거 부등호 방향 찾는 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생각은. 그래서 뭐 외워도 되지만 D랑 R을 비교해서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할 거다.
요 정도는 필수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뒷부분에서도 갖다 쓸 거예요. 봅시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두 녀석을 빼시면 된다고요. 빼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요. 2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쉽죠? 두 개 빼기만 하면 나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판별식을 이용하여 위치관계 말하래. 아, 판별식 이용하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제곱은 25가 될 거고요. 전개 화이트 있게 때리니까 10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1은 0이 될 겁니다. 4분의 d 36 플러스 210 나오네요.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큽니다. 무슨 소리예요? 교점이 두 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구나. 서다 두 점만. 넘어갑니다. 쉽죠? 판별식 맨날 했던 거니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가보래요. 그럼 요거부터 일단 원의 중심 찾아야 되니까 완전 제곱씩 바꾸는 거지.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5다. 4, 1 더해줬습니다. 5. 자, 요거 힘들죠? 2 곱하고 2항까지 해주시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9는 0이 될 거라고. 우리가 할 건 뭐라고? 중심의 좌표인 2,1과 반지름 루트 5가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위치관계를 볼 거라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2 플러스 2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오냐면 루트 5가 나와요. 뭐야? 거리랑 반지름이 어때? 같잖아. 무슨 소리야? 반지름이 있는데 그 거리랑 반지름이 같대? 오케이. 끝났네. 얘 뭐 하는 거예요? 접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거의 마지막 단계고요.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공식도 1번, 2번. 그리고 뭐 3번이 있는데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문제 풀이에 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공식이 있는데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됩니다. 선택권을 줄게요. 요거는. 내신 들어가기 전에 외우시면 좋은데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공식을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과 위의 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인데 선생님은 공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공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꼴일 때의 공식이에요. 얘가 조금이라도 평행이동이 돼 있어서 이런 형태라면 쓰기가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외운 거는 기본 형태일 때의 공식이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공식을 굳이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외울 사람은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미안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기울기를 알 때. 두 번째, 원 위의 점을 알 때. 세 번째, 원 밖의 점을 알 때입니다. 그래서 구분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가셔도 돼. 기울기를 알 때의 접선과 점을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선생님은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결국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거잖아. 접선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려고 해요. 그래서 기울기를 알 때는 우리가 직선을 잡을 건데 중학생 방법으로 잡는다. 직선을. 기울기를 아니까 뭐 예를 넣고 기울기가 이래. y는 2x 플러스 k 이렇게 잡는 거지. 점을 알 때는 점을 알아. 얘라고 1,2 이렇게 알아. 점을 알 때는 직선을
고등학생 방법으로 세우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 y-2는 mx-1로 직선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직선을 잡았어? 그럼 이제 마무리는 똑같은 거야. 마무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라는 거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값 찾고 M값 찾으면 정답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울기 할 때, 점을 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누셔도 되고 이 두 가지로 중학생, 고등학생 방법으로 식을 세운다. 마지막은 원의 중심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로 마무리 지으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하나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 뭐가 아쉽냐면 원 위에 점을 알 때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조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거든. 이게 그냥 선생님은 한 가지 틀로 푸는 걸 좋아해서 이런 틀로 진행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든 접선을 구할 일이 많은데 선생님은 한 가지의 틀로 가는 걸 좋아해요. 언제는 이렇게 언제는 이렇게 이걸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이 원 위에 점을 알 때는 공식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빰 보는 거죠. 위에 점을 알 때의 공식입니다. 얘는 암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x제곱이죠. x1, y1 얘 좌표야. 숫자예요. 제곱은 x가 2개 있는 거잖아. y제곱도 y가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x에다가는 대입을 하고 둘 중에 한 명의 y에다가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x가 원래 2개였으니까 x1, y1 이렇게.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식이 있었고 그 위에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x가 2개잖아. xx.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y잖아. 한 명에 1 넣으니까 y는 5 이렇게. 너무 쉽죠. 그래서 요 공식은 암기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빰. 선생님 공식 증명을 안 해줬네? 공식 증명? 공식 증명 빨리 할게요. 짠. 어렵지 않아요. 원 있습니다.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에요. 그 위에 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위에 점이라는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잘 봐요. 우린 접선이니까 요거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원점이랑 봤을 때 얘가 90도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얘 원점이랑 기울기를 구하면 이때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 돼요. 수직이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됩니다.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 세우니까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 되는 거고요. 양쪽에 y1을 곱하니까 y1, y는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됩니다. 한쪽 이항하시면 x1, x 플러스 y1, y는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다. 그런데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 뭐예요? r제곱이죠.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빨리 했죠, 증명을 너무? 증명을 좀 빨리빨리 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증명은 아니라서 빨리빨리 했고요. 근데 요거는 엄청 중요해요. 요 모양. 요 모양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90도 x축 y축이니까 얘도 90도.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린 모양이죠? 소자 공식 연결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밖의 점일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판별식 이용,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인데 요 2번, 3번은 똑같은 거야. 직선 잡고 접선. 아까 우리 판별식으로 가도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만 갈 거고 똑같은 거야. 직선을 잡고 가냐. 두 번째 방법은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활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게 있었고 밖에 1,3이라는 게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1, y1을 생각을 하자는 거죠.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접선이 생겼고 요 점이 x1, y1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역으로 x1, y1을 지나갈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럼 얘가 얘를 지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x1 플러스 3y1은 4라는 식을 찾을 수가 있고요. 애초에 x1, y1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4라고요. 모르는 문자 2개인데 힌트 2개 나와 있으니까 x1, y1 구할 수 있을 거고요. x1, y1을 구하게 되면 직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이따 문제 풀이로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16번 보겠습니다. 자,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공식 안 쓸 겁니다. 기울기를 알아요. 중학생 방법으로 식을 세워라. 아,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꼴이구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할 거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거고 요 녀석과 중심의 좌표 0,0 반지름 2가 나와야 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요 녀석이 2가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절대값 마이너스 k는 2 루트 2가 될 거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직선이 되겠네요. 됐어요? 왜 2개 나와요, 선생님? 2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접선은 2개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에 접하고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입니다. 자, 얘도 빨리 한번 가볼까? 중딩 방법으로 세우시면 된다고. 중딩 방법으로 y는 3x 플러스 k라고 잡고 한쪽으로 이항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10분의 절대값 k가 될 거고요. 반지름 5가 나오면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10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10이 나오겠죠. 계산은 빨리 했어요. 자, 세 번째 안 할 거예요. 얘랑 평행이니까 직선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잡고 0,0이랑 거리 잰 게 반지름 4가 나온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점을 알 때입니다. 공식 쓴다고 했어요. 공식 안 써도 정답은 나오는데 공식 써 그냥. x 두 개죠. x, y는 5인 거잖아. 자, 요 한 명의 x에다가 마이너스, 요 한 명의 y에다가 2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5가 나오겠죠. 이거 마이너스 곱하든 안 곱하든 이거는 객관식 보고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멈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공식만 외우면 돼요. 18번입니다. 자, 18번 문제의 내용이 두 가지의 형태로 가야 될 거고 첫 번째는 이 빈칸 채우기의 방법으로 갈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선생님이 평상시에 하는 방법으로 갈게요. 그래서 요 내용은 뭐냐면 빈칸이고 나발이든 요렇게 풀자는 거야. 잘 봐. 원이 있었어요. 밖에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접선을 쏘았대요. 그러니까 접선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죠. 얘가 마이너스 12,0이잖아. 그래서 이 접점의 좌표를 x1, y1으로 자꾸 가자는 거야. 그러면 이 x1, y1은 원 위에 있는 점일 테니까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당연히 36이라는 게 나올 거고 우리가 외운 공식이 있잖아요. 어떤 공식이 있어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36이라는 식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누구냐면 얘인 거야. 근데 걔가 누구를 지나가죠? 12,0을 지나갑니다. 12,0을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12x1은 36이 될 거고 x1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럼 x1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대로 쓱 대입하니까 y1 제곱은 27이 나올 거고요.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접선은 몇 개가? 2개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2개 그어지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루트 3 y는 36 요거 한 명.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루트 3 y는 36 요거 2개가 나올 수 있겠죠. 3 정도로는 약분해서 쓰는 게 좋을 거고요.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할까? 나눌까? x 마이너스 루트 3 y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나누니까 x 플러스 루트 3 y는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2는 이항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풀이입니다. 빈칸처럼 풀지 않고 두 번째 풀이는 선생님이 보통 하는 방법대로 풀어볼 거고요. 이렇게 합니다. 점 나왔잖아요. 고딩 방법으로 식을 세우라고. y는 기울기 m, x-x좌표. mx-y 플러스 12m은 0이 될 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지.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0 볼 필요 없죠? 12m. 얘가 6이니까 쫙쫙 하니까 여기 2가 될 거고, 절대값 2m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제곱 때려서 4m제곱은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3m제곱은 1이다. 따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 식에 대입을 하시면 3분의 루트 3 x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냐? 4 루트 3 이런 식 나올 거고요. 3 곱하시면 루트 3x 마이너스 3y. 지금 플러스일 때니까 플러스로 가겠죠? 지금 m 플러스일 때 잡았으니까 플러스 12 루트 3은 0 요거 하나 나오겠죠. 또는 마이너스일 때로 가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루트 3은 0 이런 식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똑같습니다. 3배 안 때렸구나. 3배 때리면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 루트 3으로 나누시면 얘랑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든 상관은 없다. 선생님은 두 번째 풀이를 좋아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원의 방정식 기본이고요. 문제 조금 어려웠죠?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계산도 더러웠죠? 그래서 막상 까놓고 봤을 때, 뒤돌아 봤을 때는 뭐가 없거든. 처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두 번, 세 번 하면 진짜 별 내용이 없어요. 맨날 하는 거 똑같은 것만 한단 말이야. 포기 안 하시고 문제 풀이로 유형 분석으로 넘어가셔서 다음 스텝 3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